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해당 논쟁이 있을 때마다 논쟁이 불거진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에게까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부자들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지켜보다 보니 문득 부자들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자유로웠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낸 부자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일단 부자에 대해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개인을 자산가로, 그리고 금융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고 300억 원 미만인 사람을 고자산가, 그리고 금융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개인을 초고자산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산가는 대략 32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고자산가는 2만 4천 명, 금융자산 300억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6,4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코로나19 충격이 있었을까요? 이번 KB금융연구소의 그 조사 보고서에서 응답한 사람의 30.5%가 월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해서요. 부자들 역시 일정 부분 코로나19의 충격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들의 37.3%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가장 많았고요. 전문직은 16.4%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요. 부동산 임대업 또는 경영관리직을 맡고 있는 자산가들은 각각 25% 정도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자산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금융자산이 30억 원 미만인 자산가의 경우는 33.3%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해서요. 30억 이상인 사람의 응답자 22%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부자들의 코로나19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크게 소득 부분과 자산 부분 두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소득 부문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소득 감소를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21.3%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상당히 부자들의 경우에도 소득 감소의 폭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득 감소를 경험한 분야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94.3%로 가장 많았고요. 금융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4.3%, 부동산 임대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8.7%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좀 크게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 분야에서 부자들의 코로나19 충격은 어땠을까요? 포브스지라든지 이런 해외 외신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초고액 자산가들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산 부분에 있어서 27.5%의 부자가 종합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부자들 중에 27.5%는 어떤 전체적인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5%밖에 되지 않아서요. 부자들도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줄어든 부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14.2%였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부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산들의 비중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포트폴리오 점검과 변경이 잦았다고 그럽니다. 부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소비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한 부자들의 77.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저축이나 투자를 줄였다는 응답이 57.4%, 금융상품을 해약하거나 인출했다는 응답자가 14.8%,
그리고 임대부동산을 월세로 전환했다는 응답자가 10.7%로 나타났고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8.2%로 파악됐습니다. 소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이제 다수였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줄인 분야를 살펴보면 취미나 여가비를 줄였다는 응답자가 45.7%, 해외 여행비를 줄였다는 응답자가 44.8%였고요. 식비나 통신비 등 생활비를 줄였다는 응답자는 9.5%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지출을 줄인 부분이 보면 그렇게 생활 필수적인 부분은 아주 작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은 코로나19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서민들이 받은 충격처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 역시도 소득이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고 자산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구성원, 국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큰 경제적 의미는 없겠지만 국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자들 역시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은 금액적인 의미를 떠나서 조세정의란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토막토막 경제 어떠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채워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